어제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던 미국 뉴욕 증시가 국채 수익률 하락 축소와 경기 지표의 호조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밤사이 국제 소식 류정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류 기자,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볼까요? 네, 어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하지만 오늘 새벽 미국의 소비 지표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반등했습니다. 800포인트 넘게 급락했던 다우 지수는 99.97포인트 오르며 25,579.39에 장 마감했습니다. S&P 지수도 0.25% 올라 2,847.60에 마쳤고요. 다만 나스닥 지수는 7,766.62로 어제보다 0.09%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어제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12년 만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619%까지 떨어졌고 1.628%인 2년 만기 금리를 밑돌았습니다. 올 들어 3개월 만기와 10년 만기 금리가 뒤집힌 적은 있지만 이처럼 2년 만기 금리와 10년 만기 금리가 뒤집힌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30년 만기 국채가 2% 이하로 떨어진 것도 사상 처음인데요. 다만 오늘 새벽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어제보다 0.073%포인트 떨어진 1.508%, 2년 만기는 0.1%포인트 하락한 1.477%를 기록해 장단기 금리 역전은 하루 만에 해소됐습니다. 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역전된 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패닉을 가져왔는데 이 금리 역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은 통상 경기 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여집니다. 돈을 오래 빌려주는 장기 채권 금리는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단기 채권보다 높은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보다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미래 투자 자금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늘 경기 침체로 이어진 것도 시장의 걱정인데요.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1978년부터 40년 동안 분석한 결과 이처럼 10년 만기 금리가 2년 만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던 과거 5번 모두 평균적으로 22개월 뒤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이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일단 중국과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독일과 중국의 경기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올해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1% 감소하면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민간에서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앞서 발표한 지난달 산업 생산이 17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에 그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과 중국 경제에 직격탄이 됐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콩 시위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홍콩 시위가 격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시위대와 직접 만나서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서 시 주석이 홍콩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적인 만남이라며 덧붙였는데요. 이를 놓고 일부 외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개인적 회동 내지는 1대1 비공식 회담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일축했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의 깜짝 제안에 홍콩 사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한다며 홍콩 사태는 중국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 이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날 필요는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류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